47,000달러. 가격 한 5% 정도 빠졌죠. 좋습니다, 가격. 비트 가격 좋아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 코인 이슈도 비트 좀 조금씩 분할로 담았습니다. 47,000 떨어졌길래. 그래서 55,780인가 아마 담았을 거예요. 그래서 분할로 지금 걸어놨고, 가격이 너무 좋길래. 자, 그래서 뭐 트론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죠. 빠질 수밖에 없는 거 뭐 알고 계시죠, 다들? 코인이슈 영상 보시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빠지고 있는지 지금. 보통 선물 옵션이나 아니면 행사, 아니면 FOMC 회의, 아니면은 뭐 미국 CPI 발표,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선반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사가 있어. 코인 이슈가 1월 31일 날, 아니면 12월 31일 날 뭐가 있대. 그럼 최소 이틀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시장 오래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몸으로 좀 체감을 하실 건데, 이틀 정도 선반영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당일날 또 안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선반영, 후반영, 그래서 플러스 2일, 3일은 봐주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 미국 증시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해커스는 아니고요. 자, 미국 증시 다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 시장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고, 롱숏 비율 지금 76%, 롱 많이 올라왔죠. 위험합니다, 요거. 76%. 60 후반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70 후반대까지 77에서 78 정도 넘어가는 정도 되면 또 롱청산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지금 맥스페인 프라이스라고 해놨죠. 여기에 48,000달러입니다. 12월 31일 이틀 뒤, 뭐 미국 시장이 10시, 9시, 10시부터 열리니까 31일, 1월 1일까지겠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27일 저녁부터 28일까지 한 10만 9천 개 넘는 선물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합니다. 그 액수는 한 3억 달러 정도 되고, 비트코인 가격 빠지면서 48,000달러 아래로 빠지면서 같이 동시에 청산이 됐고, 자, 그리고 선물 마감 옵션 만기가 31일, 지금 이틀 남았는데 60억 달러 정도 돼요. 7.1조 원 정도라고 하고 올해 최고 규모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맥스페인이라고 해서 48,000달러 이 부분에서 가장 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절하는 것들 피해액이 가장 크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좀 빠지게 되면은 44,000, 44K부터 42K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자, 뉴욕 증시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의 혼조, 나스닥 0.56% 마감.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주시하는 가운데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엇갈린 채 마감했다 하면서,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국 시안성에도 지금 창궐을 했고, 전체적으로 미국도 뭐 일일 확진자 수만 뭐 20-30만 명 된다고 하던데, 기사를 보여드릴 건데 51만 명 이상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도 지금 이제 셧다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무조건 셧다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미크론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S&P 500 지수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는 거. 우리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지수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커플링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S&P 지수, 뭐 나스닥 지수 다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5% 이상 빠졌다는 거. 자, 그래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오미크론 변이는 물론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소식. 자,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게 오미크론 제가 말을 이렇게 드리기도 지겹습니다. 매번 오미크론이야. 어떻게 보니까 뭐 자산시장 지금 영향받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영향받는 게. 그래서 오미크론이 세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빠지고 비트코인 시장도 빠지고 있고, 또
반면에 뭐 먹는 치료제 개발하고 오미크론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또 오르고 있고 오미크론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겨워도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자 39억 달러 상당 75,615 BTC 익명 지갑 이동주 50K 붕괴. 자 그래서 지갑 간에 한 75,000개 가량 비트코인 39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갑 간에 이렇게 이동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코인 그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 그리고 텔레그램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트위터 요거 월 알렛이라고 이분 거 이렇게 팔로우 하면은 고래들 뭐 지갑 움직임 어디 뭐 바이낸스 체인 지갑으로 갔네 아니면 후오비 글로벌 지갑으로 갔네 이런 것들 입출금 내역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75,000 그 BTC 정도 39억 달러 상당의 그 BTC가 지갑 간에 이렇게 전송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대규모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는 거. 요게 하락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우상향 가는데 쓰일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는 하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대규모 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최저 48,000달러 초반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자 바이든 7,682억 달러 국방비 법안 통과. 또 좋은 소식도 들려드려야 되죠. 우리 바이든 형님이 7,682억 달러의 국방비 지출을 승인하는 국방수건법에 서명했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 내년 군인들 급여 2.7% 인상을 해서 7,682억 달러. 미국은 군인이 좀 이렇게 우대받는 그런 뭐라 그럴까 사회 체계가 좀 갖춰져 있는 게 좀 부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월급도 많이 받죠. 근데 우리나라 군인은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우를 막 그렇게 잘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뭐 이렇게 군발이 이렇게 언어도 그럴 뿐더러 직업군인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혜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군인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국방법 이런 것들 국방비 지출하는 거랑 하면 좀 부럽기는 한데. 자, 군사 지출의 5%를 증가해가지고 군인을 위한 코비드-19 백신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뭐 공화당 애들이랑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했고, 자, 원래는 7,682억 달러 금액이 250억 달러가 더 적었습니다. 근데 250억 달러를 더 추가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7,682억 달러 국방비 지출, 군인들 월급 들어가. 그럼 군인들이 2.7% 월급 인상 받게 되면은 뭐 생활비, 뭐 인플레이션율 높아진 거 해가지고 뭐 많이 들어가겠지만 남는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미국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도 같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자산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지금 싸우고 있죠. 그래서 뭐 침공을 하니 안 하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3억 달러, 그리고 유럽 방위 이니셔티브의 40억 달러가 포함. 그래서 250억 달러가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거 분쟁 지역, 그리고 또 유럽 안보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유동성 자산 7,682억 달러 좋은 얘기 말씀드리고. 자, 내년 미국 증시 퍼펙트 스톰 풋옵션 거래 폭발. 지금 월가 입장에서는 내년 주식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 그리고 금리 상승까지. 우리 FOMC 회의 12월 17일 날 발표된 거 제롬 파월 형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년에 3월까지 테이퍼링 가속화해서 빠르게 끝내고 테이퍼링 점도표를 제출하면서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2번에서 3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표를 제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게 보고 있다. 코인 이슈랑 같은 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월가 사람들도. 그럴 때는 풋옵션 거래 규모가 3,530억 달러. 풋옵션이 내년 미국 증시가 빠질 것 같아, 하락할 것 같은 거에 베팅을 거는 겁니다. 그 거래 규모가 3,530억. 굉장히 많은 거래 금액이죠. 그래서 뭐 2,330억 달러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라던가 전세계 자산시장 사람들은 미국 증시라던가 뭐 비트코인 시장 더불어서 내년은 쇼뷰다,
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미크론, 그리고 연준, 3차례 금리 인상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1조 7,500억 달러, 우리 미국 인프라 법안, 요거, 위기까지. 요런 것들, 상황이 맞물려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드리고. 연말, BTC 하락은 이익 확장을 위한 기간 매도 때문, 22년 전망은 밝아. 블록웍스. 12월 초 비트코인은 불과 24시간 만에 25%나 하락했다. 자, 하면서 12월 31일 이전에 대량의 암호화폐를 팔고 수익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자, 기관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랑 그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매 분기마다 수익, 그리고 뭐 손해를 봤으면 손해, 그래서 뭐 수익 분기점을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자산운용사들, 투자자들, 회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쉽게 말해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올해 말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에 대한 또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도 내야 되고 수익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 기관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처럼 뭐 7월달, 8월달 들어오신 분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 뭐 2년, 3년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래되지가 않았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말에 수익을 볼 수 있게 시장의 그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매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빠졌고, 그리고 또 세금 문제, 세금 관련해서 요거 기관들이 던질 수 있다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드리고. 암호화폐 선물 3억 달러 청산. 선물 시장 하락 여파. 가격이 빠지면서 우리 선물 포지션 거의 3억 달러인데 여기 청산됐다고 합니다. 롱 포지션이. 자, 그래서 뭐 이더리움 선물은 5,700만 달러 이상 청산됐다고. 그래서 뭐 산타랠리 12월 달 폭등 뭐 상승장을 꿈꿔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근데 이제 가격이 항상 자산시장은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롱비율, 숏비율 말씀드리면서 롱비율이 많다. 78%, 79%, 80%에 육박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자산시장은 반대로 가는 거. 롱이 많으면 롱천상 나오는 거고, 숏이 많으면 숏천상 나오면서 가격 말아 올리는 거고. 세력들은 반대로 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코인 이슈 가족분들은 남들과 다르게 반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아까 뭐 하락장이 나서 힘들고 내년도 힘들 것 같아요. 개보린 3알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이 우리 비트코인 그 한국 시장에 계신 분들 10분 중에 9분입니다. 지금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빠져나가셨어. 댓글이나 영상 조회수도 그렇고 시장을 많이 이탈했습니다. 왜? 연말에 돈 쓰는 것도 많고 소비도 많고 이런 것들 많은데 지금 마이너스 업비트 키면은 마이너스 30% 40%야. 당연히 다 손절하고 요거라도 챙기자라는 마음에 다 떠나고 그분들 언제 들어와요? 내년 불장 시작되면 기사 듣고 옵니다. 기사 보고 뭐 친구들 막 돈 벌었고 수익 뽑고 비트코인 돈 된다더라. 그럼 나도 또 더 벌어볼까? 그렇게 해서 고점에 물려서 또 하락장까지 계속해서 갖고 가는 2년 3년 묶여 있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패턴 반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 가족분들은 어떻게 돼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힘들어 하실 때가 아니에요. 미친 듯이 지금 행복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잠도 안 자고 한 개라도 주우셔야 돼요. 코인 이슈 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후원할 돈으로 주우세요. 소중한 후원 감사하지만 그 돈보다 한 개라도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우시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업비트 뭐 귀찮아요 코인 이슈님 시드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5,000원 만원이라도. 만원이 10만원 되고 10만원이 100만원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장 때 줍는 거. 하락장 때 주어야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반대로 놀아야 된다는 거. 자, 중국 인민은행 2개월째 최대 유동성 공급. 중국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년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고 큼직큼직한 행사들이 많죠.
11월 달 당대회도 있고 우리 시진핑 형님 3연임 결정 지을 만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그 국민들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달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기업들, 자영업자들, 그래서 대출 이렇게 2개월제 최대 유동성 공급 37조 원 규모를 뭐 공급했다고 합니다. 2천억 위안을. 그래서 이런 거 유동성 자금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자, 비트코인 거래소 흐름, 순유입 전환, 약세 신호 가능성. 지금 이렇게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고 해요.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그래서 비트코인 최근 약세 움직임을 뒷받침한 분석이고. 그래서 거래소로 들어가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도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일 그 선물 청산 옵션 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27일 저녁부터 28일까지 10만 9천 개가 넘는 선물 포지션이 청산, 약 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동시에 청산이 됐고, 연말 기간 투자자들 내년 또 수익 확정 지으려면은 우리 리밸런싱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익 본 것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털어내고 손해 본 것들은 조금 더 매집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액을 뭐 운영하는 펀드에서 또 돈을 인출하려는 또 작은 공급자들, 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돈이 필요해. 연말에 또 돈 나갈 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인출을 하는 애들, 뭐 작은 공급자들. 그리고 내년부터 또 우리 투자의 흐르는 트렌드가 바뀌죠. 뭐 메타버스, NFT. 기존에는 뭐 디파이 관련된 코인을 그 투자했다가 내년에는 메타버스 NFT가 좀 셀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돈을 인출해서 그 돈으로 현금을 갖고 있고 내년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서 리밸런싱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물량들이 발생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비트코인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왔고, 자, 세금 요거 납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 자, 우리 중요한 거 31일 선물 마감 옵션 만기 이틀 남았습니다. 60억 달러 7조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7.1조 원 정도. 올해 최대 규모 옵션 만기입니다. 변동성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2월 30일에 뭐 있어요? 중국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인출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거래할 수 없게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방송에서. 그래서 요게 뭐 내년 2월 15일부터 비트코인 미인출 관리비 징수 월 0.2% 중국 정부에서 가져간다고 하죠. 그럴 때는 그런 것들 위협 주는 것도 공포 매물도 나올 수 있을 뿐더러, 근데 요거는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 빠지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또 기사화는 될 거다. 중국 때문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코인 이슈가 나중에 비트코인 보유세, 비트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이제 보유세를 낸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똑같이 중국에서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관리비를 받는다. 월 0.2%. 요것도 코인 이슈가 또 보유세 나온다고 지난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똑같이 코스라 다뮤스 이렇게 나오죠. 얘기한 대로 가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입장 딱 해서. 자, 우리 또 중요한 거 스케줄 1월 6일 연준 FOMC 회의 결과 발표되죠. 한국 시간 새벽 4시 발표됩니다. 그래서 1월 7일 날 또 EU 유럽 국가들 인플레이션 CPI 발표되고 높을 것으로 예상돼요.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또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1월 11일 중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1월 12일 미국 CPI 한국 밤 10시 발표되죠. 12월 6.8%, 예측치 6.9%부터 7.0%입니다. 높게 나오면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 BTC 익명의 지갑간 이동 39억 달러 상당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년 월가 투자자들 미국 증시 하락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미국 증시라던가 뭐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스닥 그 기술 중심 기술주들이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나스닥 기술주랑 같은 흐름이고 패턴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 나중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5%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그 유틸리티라든가 뭐 필수 소비재, 자재 산업, 부동산 관련 주가, 그러니까 실물화폐, 뭐 실물 이런 그 자산들
이런 것들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기술, 통신, 헬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우리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다 빠졌다는 거. 자산시장 지금 투자자들 그 흐름 인식이 어떻게 된다? 미래 기술주보다는 현재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 방향성을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지금 자산시장이 특정 종목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다는 거. 이제 왜 빠지는지 아시겠죠? 말씀드리고. 자, 우리 바이든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2022년도 군인급여 2.7% 인상 포함해서 7,682억 달러 국방 수건법에 서명을 했어요. 국방비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250억 더 많은 금액이 승인이 됐고, 그래서 뭐 7,682억이 유동성 자산이 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우리 1조 7,500억 달러 요거 기다리고 있죠. 미국 인프라 법안 승인 요거까지 딱 터지게 되면은 우리 22년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 투자시장, 자산시장은 우리 항상 유동성 자산이 들어와야지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이 투입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작은 금액으로 펌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 자, 우리 중국도 잘하고 있어요. 28일 인민은행 2,000억 위안 37조 유동성 공급하고 있습니다. 7일 만기 리포 방식으로 은행들이 필요한 단기 자금 대출을 공급. 뭐 소규모 기업체들, 이런 것도 작은 기업들 아니면 중소기업들 이런들 회사 위주로 해서 7일 만기 뭐 리포 방식으로 해서 은행들한테 자금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오미크론이 계속 심각하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 유동성 자산 투입하고 있죠. 요거 기대해볼만 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